안녕하세요. 스토피아 HR 컨설팅 천유경 강사입니다. 이 시간은 트렌드 코리아 2024의 10번째 키워드 돌봄 경제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자, 인간은 누구나 돌봄을 필요로 하는 존재이다. 돌봄 경제는 바로 나의 문제인 동시에 우리 조직과 사회의 경쟁력이다. 자, 돌봄은 인간을 인간답게 만든 인간의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자, 공동체를 만들어서 서로가 서로를 돌볼 때 인간은 생존하고 사회는 유지될 수 있다라는 것인데요. 최근 돌봄의 개념이 확장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의 여자 프로골프 투어에서 자녀를 둔 채 활동을 하거나 육아휴직 중인 골퍼가 무려 26명이나 있다고 합니다. 바로 뉴스에서 제가 봤던 내용인데요. LPGA 투어는 얼마 골퍼를 위한 아이들의 돌봄 시스템을 1993년도부터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LPGA에 따르면 운동선수 엄마들이 아이를 낳은 뒤에도 그들의 경력을 계속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필수적이다 라고 말했다고 하는데요. 바로 이 골프를 넘어서 세계 최초 여성 프로 스포츠 육아 서비스를 시작한 LPGA가 선진화된 아이 돌봄 시스템을 갖췄다라는 평가를 받으면서 여러 곳에서도 도입 여부를 고민 중이다라는 기사를 제가 보았습니다. 자, 개체로서의 인간은 아주 미약한 존재이죠. 돌봄 기간이 길어질수록 종의 지능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호모사피엔스가 번창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어느 종족보다도 긴 돌봄 기간을 통해서 뇌의 용적과 육체를 발달시킬 수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도서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공동체를 만들어서 서로가 서로를 돌볼 때 인간은 생존하고 사회는 유지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돌봄이란 나보다 약한 사람 혹은 주변 사람들이 건강하고 잘 지낼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행위를 말하는데요. 이런 돌봄의 개념이 최근 확장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장애가 없더라도 누구나 보살핌을 받을 수 있고요. 가족이 아니더라도 누구든 돌볼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돌봄 경제는 누구누구를 어떻게 돌보느냐를 기준으로 배려 돌봄, 그다음에 정서 돌봄, 관계 돌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자, 먼저 배려 돌봄은 혼자서는 생활이 불편한 사람들의 신체적 어려움을 챙겨줄 수 있는 돌봄을 말합니다. 두 번째, 정서 돌봄으로서 신체적 불편함을 살피는 것을 넘어서 마음까지 세심하게 돌보는 돌봄을 말합니다. 자, 마지막은 관계의 돌봄으로 약자를 일방적으로 돕는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기대고 돌보는 것을 말하는 돌봄입니다. 자,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회의 수준을 보려면 그 사회가 약자들을 어떻게 보살피는지를 보면 된다고 합니다. 자, 배려 돌봄은 신체적 부족함을 돌보는 일을 기본으로 하는데요. 노인과 아이에게 집중된 전통적 보살핌과 아픈 사람을 보살피는 간병이 주된 분야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이 영역에서 돌봄은 사회가 가속화되고 있으며 기술과의 접목도 활발하다고 하네요.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돌봄 인력을 매칭해주는 서비스로 큰 폭의 성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방문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케어링, 시니어 케어 스타트업 케어닥, 아이 돌봄 연결 플랫폼 맘시터가 있습니다. 자, 함께 돌봄 테크의 발달은 이제 사람과 기술을 거의 1대1로 대체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삼성전자의 시니어용 웨어러블 로봇, 그 다음에 울트비엔의 프리미엄 보행 보종기, 그 다음에 케어엔젤의 인공지능을 활용한 음성인식 및 간호 서비스로 돌봄을 수행한다고 합니다. 자, 이 외에도 더 많은 기술들이 있는데요. 잠시 영상을 한번 멈추시고 사례들을 찾아보셔서 읽어보신 후에 참여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앞서 언급한 사례 외에도 재무관리 분야, 배변 문제 해결과 전문 돌봄 인력 교육에 대한 다양한 돌봄들이 있습니다. 요즘 가장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돌봄은 마음을 돌보는 일일 것입니다. 이를 정서 돌봄이다라고 부르는데요. 가장 소중히 다루며 관심을 가져야 하기에 자세히 읽어보시길 권유드립니다.
먼저 고령자의 정서 돌봄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령이다 하더라도 모두 약자가 아니기 때문에 정서적 소속감에 대한 부분에서 케어가 필요하다라는 말입니다. 대교그룹에서는 대교 뉴라이프라는 시니어 라이프 솔루션 비즈니스를 시작을 했고, 일명 노치원이라 불리는 노인 대상 주간 보호센터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자, 고령자 입장과 가족 입장에서 서로가 개인의 삶을 지속할 수 있다는 부분에서 아주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AI 스피커를 통해서 고립감을 해소하고 효능감을 강화하는 방법은 이미 보편화되어 있는데요. SKT의 누구 스피커, 그리고 KT의 네이버 클로바 케어콜이 대표적인 사례가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역할을 하는 로봇도 있습니다. 효도리 효순이 로봇인데요. 인공지능 로봇으로 터치를 하면 음성으로 반응하는 방식인데, 이 외로움을 살피기 위해서 관공서에서 적극 도입을 시작하면서 아주 유명해졌다고 합니다. 최근 늘어나고 있는 은둔형 청소년도 주목의 대상이라고 합니다. 자, 광주광역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센터는 우리나라 최고의 은둔형 외톨이 관련 공공기관으로 치유 프로그램 중 하나가 방정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청소를 매개로 청소년들의 마음을 돌보는 셈인 것이죠. 자, 이 외에도 발달장애인의 정서적 불안을 돌보는 제품으로 스마트 조끼 그리고 포옹의자가 있는데요. 자, 스마트 조끼 허그를 개발한 돌봄드림 대표는 앞으로 발달장애뿐만이 아니라 사람과의 접촉이 뜸한 고령자와 일반인들에게도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것이다 라고 밝혔다고 하니까 정말 좋은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이제 보통 사람들의 일상도 돌봄의 대상으로 보편화되고 있습니다. 무언가가 부족해서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같은 인간으로서 서로 기대는 것이죠. 자, 이 부분을 읽으면서 정말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돌봄한다면 큰 위안을 받으면서 살아갈 희망과 그리고 힘듦을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기겠지라는 생각이 정말 깊이 들었습니다. 산후우울증을 겪어본 저는 그때 더 많이 교류하고 같이 공감할 수 있었던 사람들과 교류를 했었더라면 좀 덜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사실 하거든요. 남편과 가족이 아무리 잘해줘도 시간적인 부분에서 채워줄 수가 없으니 이 부분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도움을 받았으면 더 빨리 좋아졌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이 저도 관계의 돌봄이고, 그리고 이 부분을 정말 깊이 공감하면서 읽었던 내용이었습니다. 매일유업의 우유안부 캠페인을 통해서 해당 가구의 위험 여부를 파악하기도 하고요. 이 당근의 느슨한 연대도 활용을 하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았습니다. 자, 요즘은 기업에서도 임직원들의 생활이나 가족관계를 적극적으로 돌보려는 움직임도 늘어났는데요. 지속적인 임직원 케어가 기업의 생산성과 경쟁력 제고로 이어져서 인재를 유치하고 또 유지하는 그런 기업의 생존 전략 중에 하나로 인식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공공기관 역시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고 있는데요. 자, 서울시가 무료로 진행하고 있는 1인 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 서비스는 전 지역으로 확대가 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돌봄은 이제 점점 더 경제적으로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성장이 둔화된 우리 경제에서 모두를 지키고 더 나은 삶을 살게 하는 근본이 되고 있으며 경제순환의 가장 중요한 축으로 기여하고 있는데요. 자, 사회 구성원의 일상과 마음을 돌보고 약자를 도와주는 일은 더 활발한 경제 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기틀이 됨을 잘 알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아이를 돌보는 것은 부모의 커리어를 돌보는 것이고, 고령자를 기술의 도움을 받아 보살피는 것은 인간적 존엄성을 지켜주는 일이며, 직원을 배려하면 조직의 미래에 대한 투자가 된다고 합니다. 누구나 돌봄의 대상이 되고 주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요. 돌봄의 의무를 한정짓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삶의 지속을 추구하는 중요한 열쇠는 돌봄입니다. 자, 앞으로는 돌봄을 현실에서 어떻게 구현해 나갈지에 대한 의지가 필요한 시점인데요. 우리는 모두 돌보는 사람이고 돌봄을 받을 자격이 있는 존재이다.
엄마도 엄마가 필요한 세상이다. 돌봄은 단순한 도움이 아니다. 바로 나의 문제다. 언젠가 가장 돌봄이 필요한 사람은 바로 내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도서 396페이지에 나와 있는 말을 그대로 인용해 보았습니다. 네, 정말 맞습니다. 이 배려 돌봄, 정서 돌봄에서 관계 돌봄까지 삶을 지속시킬 수 있는 돌봄, 바로 옆을 바라봐 주세요. 나의 손길을 원하고 있는 돌봄의 사람이 분명 있을 것입니다. 자, 돌봄의 선순환을 나부터 시작해 보는 건 어떨까요? 자, 그럼 트렌드 코리아 2024의 10번째 키워드 돌봄 경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총 10대 소비 트렌드 키워드를 마무리했는데요. 자,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자, 첫 번째 키워드 기억나시나요? 1분 1초가 아까운 세상이다. 분초 사회. 두 번째, 사색과 해석력을 겸비한 인간만의 것이다. 호모 프롬프트. 세 번째, 완벽을 꿈꾸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육각형 인간. 네 번째, 이제 최저가가 아니라 최저가가 중요해지고 있다. 버라이어티 가격 전략. 자, 다섯 번째, 도파민 도는 일이 뭐 없나? 도파민. 여섯 번째, 가정과 기업, 나아가 소비자의 풍경을 바꾸고 있다. 요즘 남편 없던 아빠. 일곱 번째, 변화의 시대, 스핀오프는 새로운 성장 동력이다. 스핀오프 프로젝트. 여덟 번째, 실패의 두려움을 줄이기 위한 방편, 디토 소비. 아홉 번째, 정주 인구보다 관계 인구에 방점을 찍는다. 리퀴드 폴리탄. 열 번째, 인간은 누구나 돌봄을 필요로 하는 존재다. 돌봄 경제. 자, 이렇게 10가지 했는데요. 자, 10가지 키워드를 다시 잘 생각해 보시면서 2024년의 트렌드가 어떻게 움직여지고 있는지에 초점을 맞춰서 도서를 정독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아주 간단하게 도서의 뼈대에 대한 부분만 전달을 드렸습니다. 2024년 트렌드를 구독자분들께서 개인에게 대입해서 프로그래머 시켜보시려면 영상도 시청을 하시고 도서도 정독하셔서 읽어보시면서 함께 전략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책의 서문에 작성된 김난도 저자님의 글을 옮겨 적어보았습니다. 2024년은 어떨까? 정말 좀 나아질까? 종합하자면 모든 여건이 매우 불확실하다는 것이다. 이 불확실성의 허들을 어떻게 뛰어넘을 것인가가 관건이다. 위기와 기회가 교차하는 상황에서 가볍게 뛰어넘을 자와 걸려 넘어지는 자의 구분이 명확해질 것으로 보인다. 그 차이는 역시 변화에 대한 대응 역량에 달려 있고 그 첫 출발은 지금 어떤 트렌드가 생성되고 있는가를 아는 것이다. 자, 2023년과 같이 2024년에도 경제가 어려워질 것이라고 예측을 하면서도 한편적으로는 긍정적인 지표들도 나오고 있음을 잘 살펴보면서 준비해야 함을 알 수 있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불황을 극복하고 성장해 나가는 구독자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구독자 여러분이 이루고자 하는 모든 것들을 다 이루어지는 2024년이 되시기를 희망합니다. 10편 모두 시청해주신 우리 구독자 여러분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자, 2023년에도 마무리 잘 하시고 다가오는 2024년 준비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첫 번째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퀴즈의 추첨인이 게재되어 있습니다. 꼭 확인하시고요. 따뜻한 커피 한 잔과 트렌드 코리아 2024도 함께 보시면서 아주 의미 있고 아주 행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이상 스토피아 HR 컨설팅 천유경 강사였습니다. 청룡처럼 크게 비상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